반갑습니다. 손해평가사 스토리 토지 담지입니다. 적과점 종합이험 1과목에 대한 내용은 다 저희가 배웠죠. 강의를 했고 오늘 예시 문제 하면서 마지막 정리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1과목은 예전 우리 그 업무방법서 가지고 공부할 때 1과목 지금 우리 기본서 1권, 기본서 2권 나눠져 있는데 업무방법서를 공부할 때 그 1과목보다는 훨씬 내용이 더 쉽게 바뀌었어요. 복잡한 내용이 이제 빠져버려서 1과목을 이제 1과목에서 보험금을 산정하는 문제가 나온다고 한다면 그리 어렵지가 않을 거고요. 아무래도 1과목은 보험금 산정 문제보다는 보험 가입 금액을 산출하거나 보험료를 산출하는 그런 문제들이 출제될 거고 8회 때도 적과점 종합위험에서 15점짜리 문제, 배움에서 15점짜리 문제에서 30점, 100점으로 출제가 되었죠. 예시 문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농작물 재해보험 업무방법에서 정하는 적과점 종합위험 방식, 가입 대상 품목의 적과 종료 이후에 보장하는 재해에 대해서 모두 쓰시오. 지금은 가장 기본에 충실하는 게 중요합니다. 적과 전에는 어떤 재해를 보장하고 적과 종료 이후에는 어떤 재해를 보장하고 적과 전에는 종합으로 보장이 될 수 있고 특정 위험 5종 한정으로 들 수 있고 적과 종료 이후에는 특정 위험 7가지 들 수 있고 일소 피해 부보장, 가을 동상의 부보장도 들 수 있더라. 이런 것들 개념 정의 정확하게 해주시기 바라고요. 적과 종료 이후 보장하는 재해이기 때문에 강태우 집에 지진 화재가 났어요. 일가까지 번졌어요. 라는 암기 팁 상기해 봅니다. 태풍, 강풍, 집중호우, 우박, 화재, 지진, 가을 동상의 일소 피해가 되겠습니다. 하지만 가을 동상의 일소 피해는 부보장으로 해서 특별 약관, 특약에 가입할 수 있다는 것도 유의해 주셔야 합니다. 2번입니다. 적과점 종합위험 보장 방식에 관한 내용입니다. 보험기간의 시기와 종기에 대해서 적으시오 라고 되어 있네요. 제가 많이 강조했던 부분이죠. 적과점 종합위험만 알아야 되는 게 아니라 모든 논작물, 밭작물, 과수작물에 대한 보험기간의 시기와 종기는 중요하고 이거 어느 한 파트만 묻는 문제가 나오는 게 아니라 문제를 출제한다고 하며 모두 섞어서 복합적인 문제를 낼 거다라고 말씀드렸고요. 사과, 배, 단감, 뜰분감은 적과를 하는 적과 종료 시점은 각각 다르다고 했습니다. 사과, 배는 6월 30일, 단감, 뜰분감은 7월 31일이 종기더라. 그래서 저희가 적과 후에 착과수 조사를 나가는 시기가 다르다고 했죠. 가을 동상해도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기입니다. 시기는 뭡니까? 똑같죠? 판매년도 9월 1일 같습니다. 맞나요? 종기 보겠습니다. 당연히 단감, 뜰분감도 시기는 같습니다. 같은 내용이요. 종기가 다릅니다. 수학기 종료 시점인데 사과, 배 같은 경우는 11월 10일을 초과할 수 없더라 라고 했고요. 단감, 뜰분감 같은 경우 11월 15일을 초과할 수 없더라 라고 했습니다. 판매 개시년도 9월 1일이라는 거, 판매 개시년은 그해 당해년도라는 얘기입니다. 일소 피해 보장입니다. 적과 종료 이후고 가을쯤, 초가을쯤에 우리가 그쯤 이후로는 폭염으로 인해서 일소가 올 일이 거의 없겠잖아요. 그래서 판매 개시년도 이거 빼야 되겠네요. 연도 9월 30일까지입니다. 예시 문제 3번 적과점 종합위험 방식 가입 대상 품목의 착가감소 보험금, 가실손해보험금, 산출시과 지급 사유 모두 적으라고 되어 있는 가장 기본적인 문제죠. 착가감소 보험금은 보장 개시에서 수학 적과 종료 이전까지죠. 보상하는 재로 착가 감소량이 자기 부담 감소량을 초과했을 때 주더라. 착가 감소 보험금 암기팁 착, 미, 자, 가, 보 이렇게 암기했습니다. 착가 감소량에서 미보상 감소량을 빼고 그 다음에 자기 부담 감소량을 빼고 가입 가격만큼 주는데 아직 우리가 뭐 그렇게 많이 경비를 쓴 게 없어요. 아직 수학기까지 가지도 않았기 때문에 전체를 다 주는 게 아니라 보장 수준이 있어서 50%, 70%형이 따로 있어서 보장 수준에 맞춰서 주더라 라고 했습니다. 특정이용 과실손해보험금입니다. 보상하는 재해로 인해서 적과 종료 이후 누적 감소량이 자기 부담 감소량을 초과하는 경우에 적과 후 누적 감소량에서 미보상 감소량, 자기 부담 감소량, 가입 가격을 곱한 누, 미, 자가라고 했습니다.
근데 이런 의문 좀 생기죠. 어떤 건 감소량이라고 하고 어떤 것은 감수량이라고 하다. 감수량, 감소와 감소가 참 헷갈릴 텐데요. 뭐 감소라는 개념은 이런 거예요. 감소라는 이제 용어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어떤 기준이 있을 때입니다. 원래 기준이 이것만큼 있는데 예를 들면 평년 착과량이라고 해볼게요. 평착이 있는데 저가 후 착과량을 조사했더니 이것만큼 감소가 되었네. 원래 기준이 뭐야? 평년 착과량이야. 기준에서 이것만큼 감소된 것을 이거 어떤 기준이 있고 줄어든 것을 감소라고 하고요. 그냥 이제 떨어진 거 있죠. 우리 그 저가 종료 이유를 보면 기준이 없는 거 그냥 얼마만큼 줄어들었니? 이번 재해로 얼마만큼 줄어들었니? 이번 재해로 얼마만큼 줄어들었니? 그런 개념을 쓸 때는 감수량을 씁니다. 감소는 기준이 있다는 거. 그래서 그렇게 하면 조금 감소와 감수의 개념이 조금 정리가 되실 거예요. 4번입니다. 농작물 재해보험 업무방법에서 정하는 적과전 종합위험 방식, 과실손해보장, 보험가입금액을 감액하는 경우하고 차액보험료 산출식을 쓰시오라고 되어 있고 이 감액하는 경우는 이렇게 서술형 문제도 나올 수 있지만 무조건 계산 문제 이제 이거 한번 잘 응용해서 풀 수 있도록 연습하셔야 합니다. 우리가 올해는 보험료 문제가 나왔죠. 내년에는 그럼 어떻게? 보험료 문제 또 낼까요? 아무래도 보험료 문제를 또 낸다는 확률은 좀 낮아질 거예요. 그럼 뭐요? 감액 보험료를 구하시오라는 문제 나올 수 있겠죠. 저가전 종합위험에서. 보험가입 금액을 감액하는 경우는 저가전 사고가 없었어요. 저가 후 착가량이 평년 착가량보다 적게 되는 경우 보험가입 금액을 감액합니다. 또는 어떤 경우가 있었나요? 가입 수확량이 저가전 사고가 없었습니다. 가입 수확량이 기준 수확량을 초과할 경우에 보험가입 금액을 감액한다라고 우리 두 가지 다 있죠. 두 가지 다 있습니다. 차액보험료입니다. 감액분 계약자 부담료. 감액분 계약자 부담 보험료란 어떤 거요? 우리가 보험료에는 영업보험료라고 부르는데 순보험료와 부가보험료로 나눴어요. 부가보험료는 국가에서 전액 지원합니다. 순보험료는 정부, 지자체, 내가 냅니다. 내가 내는 보험료를 계약자 부담보험료라고 했습니다. 보험가입 금액이 있어요. 감액이 되었어요. 이 감액된 거 여기에 해당되는 것만큼은 보험료도 돌려줄 거예요. 그래서 보험료도 보험가입 금액이 감액되었다고 한다면 보험료 역시도 감액되겠네요. 그 얘기를 감액분 계약자 부담 보험료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가 보험료를 환급할 때는 계약자 부담 보험료에 아직 경과하지 않은 그 월에 대해서 미경과 비율을 곱해서 보통 환급금을 줍니다. 감액분 차액보험료도 마찬가지예요. 감액분 계약자 부담 보험료에 경과 비율이 아닌 이 감액분이기 때문에 감액 미경과 비율을 곱해줍니다. 같은 원리입니다. 미납입 보험료가 있어요 라고 한다면 미납입 보험료를 빼줍니다. 하지만 농작물 재해보험 같은 경우는 대부분 일시납이기 때문에 미납입 보험은 거의 없긴 해요. 근데 문제로 출제됐을 때 뭐 미납입 보험료가 10,000원 있다, 20,000원 있다 하면 그냥 빼주시면 됩니다. 5번입니다. 농작물 재해보험 업무 방법에서 정하는 적과전 종합위험 방식의 자기부담 비율과 적용 기준에 대해서 쓰시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언제 출제가 되었냐면 5회 때인가? 6회 때인가? 6회 때인가요? 5회 때 출제됐나? 5회 때인가 6회 때인가 이것도 출제된 적이 있습니다. 다 적으라는 게 나왔어요. 자, 이게 어떻게 나눠지냐면 적과전 종합위험이나 과수 같은 경우에는 10%, 15%니 300, 200인데 최근 3년간 연속 보험 가입 가수원입니다. 과수원이고요. 3년간 수령한 보험금이 순보험료입니다. 100% 이하인 경우에 선택 가능하더라. 15%는 2년이죠. 보험가입 가수원 기준입니다. 순보험료의 100% 이하. 이건 결국 손해율이 100% 이하란 말하고 같다고 했고요. 20, 30, 40% 제한 없습니다. 근데 논작물이나 밭작물로 가면 보험가입 과수원 단위로 가지 않고 논작물, 밭작물, 농지라는 개념을 씁니다. 하지만 농지라고 하지 않고 그 논작물, 밭작물에서 보험가입자, 보험계약자가 3년 보험계약자가
계약자 이름으로 바뀌 보험과수원이 아니고 계약자로 바뀐다는 거 그것만 좀 유의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농작물 재해보험 업무 방법에서 정하는 저가전 종합위험 방식에 그래서 이건 보험가입과수원 잘 적어주셔야 된다는 거. 저가전 종합위험 방식의 특별약관 종류에 대해서 서술하시오. 특약은 정리합니다. 저가 전에는 하나가 있고 저가 종류 이후에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지만 또 추가로 그냥 하나 더 있죠. 나무손해보장이라는 게 있습니다. 자, 시기로 구분하면 저가 전, 저가 이후. 저가 전은 저가 종류, 이 전은 특정 위험 5종 한정 보장 이 5가지 제만 보장해 주세요 라는 거죠. 강태우 집에 지진 화재가 났어요. 요것만 보장받겠어요 라는 거고요. 저가 종료 이후에는 부보장이라는 것이 있다고 했습니다. 저가 종료 이후에 재해 강태우 집에 지진 화재가 났어요. 일가까지 번졌어요. 하고 우리가 암기를 했어요. 그 중에 부보장이 가능한 거 가을 동상의 일소 피해였습니다. 그래서 가을 동상의 부보장, 일소 피해 부보장이 있습니다. 이 피해로부터는 보장받지 않겠어요. 라는 거예요. 저가 종료 이전은 이것만 보장받겠어요 라는 거고요. 저가 종료 이후는 이 재해 두 개는 보장받지 않겠어요 라는 겁니다. 그 다음에 나무손해보장 특별약관이 있는데 이 나무손해보장은 특약입니다. 주계약이 아니라는 거. 자, 4개까지 다 적어주셔야 합니다. 4개. 자, 이거는 굳이 요 내용까지 다 적어라 하지 않아도 특별약관 종류를 적으시오. 이거 5점짜리 문제 충분히 나올 수 있는 문제죠. 그래서 잘 봐두시기 바랍니다. 자, 저가전 종합위험에 대한 이제 보험가입 금액 감액에 관한 거네요. 감액 중요하기 때문에 계속 반복되고 있어요. 감액 조건을 써시오라고 돼 있네요. 자, 보험가입 금액 감액 조건을 쓰세요. 저가전 사고가 없어도 저가 착가량이 평균 착가량보다 적게 되는 경우 보험가입 금액을 감액합니다. 감액한 교회 차액보험료는 차액보험 어떻게 해요? 저가 후 착가수 조사일이 속한 달에 뭐요? 다음 달 말일이라고 했죠. 저가 착가수 보통 사과배 같은 게 6월달이라고 한다면 6월달이 저가 착가수 조사한 달이다라고 하면 7월 말일까지 단감 떫은감 7월달이 저가 착가수가 조사한 달이다라고 하면 그 다음에 8월 말까지는 지급한다는 얘기예요. 그 다음에 차액보험료입니다. 감액분 계약자 부담 보험료에 이거 감액분이기 때문에 감액 미경과 비율이라는 거 기억해 두시고 미납입 보험료가 있어요 라고 한다면 미납입 보험료 뺀다고 했죠. 7회 때 나왔던 거 우리 앞에서 한번 했습니다. 한 번 더 볼게요. 사과, 옥수수, 가축입니다. 사과, 옥수수, 가축은 우선 뭘부터 정리하고 가야 하면 영업보험료 개념을 정리하고 갑니다. 영업보험료는 순보험료와 부가보험료로 나눠진다고 했고요. 부가보험료는 정부에서 100% 지원합니다. 순보험료는 정부, 지자체, 계약자가 부담합니다. 라고 되어 있죠. 근데 저가전 종합위험 같은 경우는 자기 부담 비율에 따라서 국가에서 지원해주는 비율이 보장 비율이 다르더라. 10, 15, 20, 30, 40%가 있다고 한다면 보통 우리가 논작물, 벼와 저가전 종합위험을 제외한 나머지는 전부 국가에서 50%를 지원합니다. 근데 벼가 달랐어요. 저가전 종합위험이 달랐어요. 저가전 종합위험은 10%부터 40%까지 있다고 하면 38부터 60%까지 조율해서 조금 부담 비율에 따라서 전부 다르게 국가에서 지원을 해주고요. 우리 벼죠. 벼 같은 경우에는 47%에서 48% 이렇게 갔죠. 50, 55, 60 이런 식으로 갔다는 거 꼭 기억해 두시고 지금 벼는 안 나왔네요. 자, 옥수수는 종합위험 수확감소 보장 방식 밭작물이기 때문에 국가에서 몇 프로? 50% 지원합니다. 가축은 영업보험료가 순보험료, 부가보험료 이렇게 나눠지지 않아요. 그냥 영업보험료 자체에서 그냥 50% 지원입니다. 그냥 그 보험료 자체에서 50% 지원이라는 거예요. 그 중에 말은 나중에 가축과는 배울 거예요. 특히 말은 4천만 원까지는 무조건 50% 지원해줘요. 4천만 원이 넘어가면 그 넘어간 금액의 70%에 해당되는 그만큼만 50% 지원해줍니다. 라고 합니다.
그래서 한번 볼게요. 영업보험료가 1200이에요. 180만 원이에요. 500만 원이에요. 자, 순보험료 100만 원이에요. 순보험료 160만 원이에요. 지금 정부 지원금 얼마냐 묻는 얘기죠. 그럼 순보험료가 100이란 얘기는 부가보험료가 200이란 얘기네요. 그럼 정부 지원금은 무조건 200은 지원할 거예요. 맞나요? 순보험료에 몇 프로 지원합니까? 15% 행위예요. 15%행은 순보험료에 40% 지원하기 때문에 100만 원에 40% 400만 원. 그럼 200만 원, 400만 원 다음이 600만 원 되는 거예요. 자, 순보험료가 160만 원이 50%니까 80만 원 되겠네요. 근데 180에서 160 빼면 20만 원이에요. 80만 원 하고 20만 원 부가보험료도 있어요. 그렇게 되면 100만 원이 되겠네요. 가축입니다. 4천만 원에 해당되는 거 50%이기 때문에 이게 6천만 원이에요. 보험가입 금액에. 4천만 원에 해당되는 건 무조건 50% 지원했고 4천만 원 나머지 2천만 원에 70%니까 1,400만 원 되겠네요. 결국은 얼마예요? 6천만 원 중에서 4천만 원하고 1,400만 원이니까 5,400만 원 되나요? 자, 6천만 원에서 5,400만 원치에 해당되는 것만 50% 지원이에요. 그럼 이게 어떻게 나왔나요? 이 500이라는 것은 그죠? 자, 정부 지원액입니다. 이 500이라는 것은 자, 영업보험료가 500입니다. 전체 6천에 5,400에 해당되는 것만큼 몇 프로 지원해 준다고요? 50% 지원해 준다고요. 그래서 여기에 해당되는 거 가축 되겠습니다. 요것 때문에 많이 틀렸다고 말씀드렸죠. 저가전 종합이요. 투 상품 이거 이제 없앨게요. 지금은 뭐 투 이렇게 얘기하지 않죠. 예전에 원, 투 구분했는데 저는 저가전 종합이 하나만 있기 때문에 저가전 종합 이음 상품이라고 이야기할게요. 아래 조건을 보고 물음에 답하시오라고 되어 있습니다. 오정 한정 보작 가입 가선이고 전년도 무사고입니다. 지금은 전년도 무사고다, 무사고 아니다. 이게 조건에 있다 하더라도 우리 보험료에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맞나요? 어떻게 했나요? 우리 보험료 산정 공시. 가지손방특 기억하셔야 됩니다. 가지손방특입니다. 손해율에 따른 할인할증 10% 있네요. 영업료율 10%. 자, 방제시설 20% 있습니다. 자기부담 비율 20%이기 때문에 몇 프로 지원입니까? 국가에서 50% 지원하겠네요. 이것도 기억하고 계셔야 합니다. 근데 계약자 부담 보험 비율을 그냥 아예 줬네요. 그죠? 줬네요. 줬기 때문에 그냥 요거 그대로 곱해도 되겠네요. 자, 한번 보겠습니다. 자, 계약자 부담 보험 비율이 10%라는 얘기는 정부에서 50%, 내가 10%, 지자체에서가 몇 프로? 40%겠네요. 이거 묻는 것도 되겠죠? 찾아낼 수 있죠. 맞습니다. 자, 한정보장 특약 할인 30% 있습니다. 그럼 한정보장 요것도 넣어줘야 되겠네요. 자, 순보험료는 영업보험료의 80%라고 했습니다. 굉장히 복잡합니다. 자, 순보험료를 산출하시오라고 되어 있습니다. 먼저 그럼 보험가입금액 가지고 올게요. 가입금액 얼마요? 가입금액 정해야 되네요. 평년 착과량의 100%에서 가격을 가지고 보험가입금액 산정합니다. 1100 곱하기 3400 하면 3740만 원에서 보험가입금액은 나왔어요. 자, 보통약관 영업료율이 10%네요. 10% 그대로 가지고 옵니다. 우선은 이제 전체 영업료율을 이제 구해 볼게요. 거기에다가 1 마이너스 볼게요. 한정보장 특약 30% 있고, 자, 손해율에 따른 할인할증률 뭐 있나요? 10% 있네요. 1 마이너스 0.1 되겠네요. 방제실수도 1 마이너스 0.2 되겠네요. 가지, 손, 방, 특 다 했나요? 했더니 188만 4,960원이 나왔습니다. 그 중에 순보험료율 몇 프로였나요? 영업보험료의 80%이기 때문에 이 영업보험료 산출한 거에 80%만 곱하면 되겠네요. 그래서 곱하기 0.8 했더니 1507968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됐나요? 자, 다른 조건 고려하지 않고 원단위 미만 절사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요거 같은 경우도 순보험료 요거 바꿔야 되겠네요. 960이었으면 원단위 미만이고 원단위 포함 안 되네요. 그럼 그대로 이거 그대로입니다. 그죠? 원단위 이하 절사라고 계속 우리 이제 조건에 좀 주의해 주셔야 해요. 원단위 이하 절사였다고 한다면 1507960이 되었을 거예요. 근데 원단위 이하 절사 이런 장난도 저희가 5회 때 나온 적이 있습니다. 원단위 미만인지 원단위 이하인지 꼭 잘 봐주셔야 된다는 거.
지방자치단체 보험료 산출하시오라고 되어 있네요. 자, 그러면 이 순보험료에서 계약자 부담 보험료 또는 정부 지원 보험료, 계약자 지자체 다 구할 수 있겠죠. 순보험료에서 정부는 곱하기 50%만 하면 정부 거 나오겠네요. 맞나요? 자, 계약자 부담 보험료는 10%라고 했기 때문에 그냥 10% 곱해도 돼요. 자, 근데 지금은 계약자 부담 보험료 묻는 게 아니라 뭐예요? 지방자치단체 보험료 묻네요. 그러면 순보험료에다가 뭐 해주면 돼요? 원래 100%에서 정부 거 50% 뺐어요. 원래 지자체 거 빼고 계약자 하면 계약자 부담 보험료 나올 텐데 지금은 계약자 부담 보험 비율 줬어요. 10%, 0.1. 그럼 나머지 이것만큼 40%만큼 지자체에서 부담했네요. 결국은 우리 뭐예요? 40% 순보험료의 40%만큼 지자체에서 부담했어요. 이 말이죠. 그래서 지금은 정부 지원 보험료를 물었지만 문제는 계속해서 우리 앞에 문제는 앞에 우리 기출에서 문제는 정부 지원 보험료를 묻었지만 이제 반대로 지방자치단체 보험료 구하세요 이렇게 할 수도 있다는 얘기죠. 또는 계약자 부담 보험료 구하세요. 얼마든지 보험료는 응용해서 문제 출제가 가능하다는 거 그런 거 잘 봐주시면 되겠어요. 자, 이것도 투 상품이란 걸 우선 뺄게요. 수정해 놓겠습니다. 원단이 미만 절사니까 그냥 그대로 산출하면 되겠네요. 50%형입니다. 자, 감액되는가 봐요. 감액분 계약자 부담 보험료, 그 다음 감액분, 환급분에 대한 차액 보험료 구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한번 볼게요. 평년 착과량이 5천이에요. 네, 저가 후 착과량이 3,500이네요. 전년도 무사고입니다. 볼게요. 평년이 이렇고 저가 이제 이게 이러는데 결국은 여기에는 조건을 주긴 줘야 해요. 조건을 저가 전에 어떤 보상하는 재해로 어떤 사고가 발생하지 않았다는 조건을 줘야 되겠죠. 사고가 없다라는 조건 추가해 놓을게요. 자, 그러면 평년에서 저가 후 착과량을 빼면 얼마만큼이 되나요? 1,500이죠, 결국은. 이 1,500만큼의 보험가입 금액에 해당되는 보험료를 산출하고, 그거 가지고 다시 계약자 부담 보험료 산출하면 되는데, 중요한 건 이 보험금을 산출하니까 가입 금액이 있으면 가입 금액이 없어요. 그럼 어떻게 해요? 비례보상에서 찾아내야 되겠죠. 보험가입 금액이 4천만 원이에요. 원래는 얼마예요? 5천이니까 5천에 저가업 착가량 3,500이니까 5천분의 3,500 하면 보험가입 금액, 감액분에 대한 보험가입 금액이 나올 거예요. 맞나요? 자, 맞습니다. 자, 4천만 원에 원래는 이 4천만 원에 원래 얼마예요? 기준은 5천이에요. 5천인데 5천에서 얼마를 뺐다고요? 5천에서 우리가 3,500만큼은 뺐다고요. 요거에 해당되는 거에 대한 거 결국은 1,500에 대한 거에 보험가입 금액을 구하는 거죠. 비례보상에서 보험가입 금액을 먼저 구해주고요. 그럼 1,200만 원 나옵니다. 그럼 이 1,200만 원에 대한 계약자 부담 보험료 구하면 되겠네요. 1,200만 원 곱하기 지역별 보통 영업료 가지손방특입니다. 1 곱하기 0.1 손해에 대한 할인율이네요. 곱하기 1 마이너스 0.1 되겠고요. 오정 한정 특약 미가입했기 때문에 부부장 특약에 대한 할인율은 없어요. 방제시설 할인율 30% 있네요. 1 마이너스 0.3 됐나요? 계약자 부담 보험료예요. 정부 거 구하는 거 뭐 이런 거 아니에요. 그래서 계약자 부담 보험료 100%에서 한번 볼게요. 자기 부담 비율이 20%이기 때문에 정부가 지원하는 부담률 몇 프로? 50%가 됩니다. 50% 넣어줬어요. 지방자치단체 30%하고 조건 좋네요. 맞습니다. 그러면 지방자치단체 30% 뺐어요. 나머지 그러면 20%에 대한 것만 내 부담분이 되겠네요. 이렇게 해서 계산했더니 15만 1,200원이 되겠네요. 이거 이해하셔야 되고 자기 부담 20% 주고 정부 지원 50%는 주지 않았기 때문에 그 암기하고 계셔야만 문제를 풀 수 있다는 거 꼭 암기하셔야 돼요. 자기 부담 비율에 따른 정부 지원율 벼도 그렇고 적과전 종합위험도 그렇고 암기 꼭 하셔야 된다는 거. 그러면 이 감액분 계약자 부담 보험료는 15만 1,200원이 나왔네요. 그럼 차액분 보험료는 이 감액분 계약자 부담 보험료에 뭐요? 감액 미경과 비율 준다고 했죠. 이 감액 미경과 비율을 지금은 조건에서 제시를 해 주었어요.
하지만 해주지 않았어요 해도 제가 암기하셔야 된다고 했죠. 오중 한적 특약에 가입하지 않았어요. 사가 배예요. 그러면 70%예요. 만약 조건 주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찾아낼 수 있어야 합니다. 조건 주는 건 쉬운 문제예요. 암기하셔야 된다고 했어요. 자, 70%입니다. 미납입 보험료 있네요. 이렇게 조건을 줬어요. 라고 한다면 미납입 보험료 빼줘야 된다는 겁니다. 미납입 보험료가 없다 라고 한다면 미납입 보험 뺄 필요 없죠. 하지만 줬기 때문에 만원 빼서 95,840원이 차액 보험료가 되기 때문에 이 표 안에 모든 조건이 다 들어있어요. 그래서 그거 잘 봐주십사. 됐나요? 보험 가입 금액 감액 조건. 그래서 결국 여기는 뭐였냐면 이거 적어줘야 되겠죠. 저가 전 사고가 없었다. 저가 전에 사고가 없었다. 라는 내용을 적어 주셔야 합니다. 됐나요? 이거 조건 더 추가해 놓겠습니다. 자, 보험금 문제도 그럼 가볍게 한번 풀어볼게요. 왜냐면 이제 보험가입 금액 산정하는 거, 보험료 산정하는 거, 보험가입 금액 감액, 그 다음에 감액분 계약자 부담 보험료 요 정도가 우리가 저가전 종합비용에서 나올 수 있는 문제고, 그 다음에 정확하게 기준 착가수 개념을 알아서 기준 수확량을 잡고 보험금을 풀 수 있는지, 착가감소 보험금이 지급됐을 때와 지급되지 않았을 때 착가감소 보험금 때의 자기부담 감수량과 과실손해보험금 때 자기부담 감수량을 제대로 산정할 수 있는지 없는지를 보는 문제입니다. 이 문제는 자, 보험금 문제 한번 볼게요. A 가수원 자, 똑같이 A 상기 가수원 동일입니다. 이건 적과 전이고 그럼 결국은 이거는 적과 후가 되겠네요. 맞나요? 저가 종료 이전에 종합이연보장으로 가입을 했다고 합니다. 보험 가입 금액 3,000, 평년 착가랑 만입니다. 자, 가입 가격이 3,000, 만 곱하기 3,000원 했기 때문에 3,000 했기 때문에 3,000만 원이 된 거죠. 자기 부담 비율 10%입니다. 저가 착가량 8,000. 그러면 우리 착, 미, 자, 가, 보 이렇게 했나요? 그래서 그 공식에 따라서 착가감소 보험금 과하면 될 건데 1번 문제는 뭘 묻는 문제인가요? 1번 문제는 기준 수확량을 묻는 문제입니다. 자, 그러면 저가 전에 지금 보상하는 재해가 태풍이 있었습니다. 태풍이 있었고 태풍이 있었다고 한다면 우리가 기준 착가수 개념 평년 착가량이 있고 저가 착가량이 있어요. 이게 1,000이에요. 이게 8,000이네요. 8,000이에요. 보상하는 사고로 줄었어요 라고 한다면 착가, 인정된 착가 감소 과실수가 있기 때문에 이 감소 과실수 플러스 저가 후 착가수가 기준 착가수가 되더라. 여기에다 과중을 곱했을 때 기준 수확량이 되더라 라고 말씀드렸나요? 지금은 착가량을 바로 줬기 때문에 과중 구할 필요 없이 평착에서 적착을 빼면 바로 감수량이 나오는 거죠. 감수 과실수 감수량이 바로 나오네요. 감수량 플러스 저가 후 착가량 하면 기준 수확량이 바로 산출되겠네요. 8,000 더하기 2,000에서 만이 기준 수확량이 됩니다. 그러면 자기부담 감수량이 어떻게 되나요? 기준 수확량 곱하기 자기부담 비율이기 때문에 만 곱하기 10% 하면 1,000이 자기부담 감수량이 되겠네요. 그거 잡고 가자는 얘기입니다. 자, 착가 감소량 8,000에 만에서 8,000 뺐어요. 2,000이 나왔네요. 미보상 감소량은 조건에서 줬습니다. 200 가지고 왔어요. 자기부담 감소량 방금 구했죠. 기준 수확량 만 곱하기 자기부담 비율 0.1 10%에서 1,000kg. 가입 가격이 3,000원입니다. 보장 비율이 5% 50% 0.5 곱했더니 120만원 하고 착가 감소 보험금 나왔기 때문에 착가 감소 보험금 2번은 120만원 이렇게 되겠네요. 자, 3번 과실손해보험금 구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기준 수확량은 처음에 한번 정해지면 끝까지 기준 수확량은 같습니다. 달라지지 않아요. 그래서 기준 수확량 그래도 10,000kg 그대로 가지고 가고요. 과실손해보험금 보겠습니다. 누, 미, 자, 가 이렇게 갔죠. 누적 감수량 바로 줬습니다. 2,000이라고 줬네요. 미보상 감수량 없으니까 그대로 0 하면 됩니다. 지금 같은 경우 착가 감소 보험금이 지급되었기 때문에 자기부담 감수량이 어떻게 되나요? 0이 되겠죠.
이거 이해되시나요? 자, 자기부담 감수량. 특히 보험금 구할 때 자기부담 감수량은 잔여 자기부담 감수량이다. 이렇게 이해하면 더 쉽다고 했죠. 전체 자기부담 감수량이 뭐 1000인데 자, 차가감소 보험금에서 차가감수량 얼마를 뜰었나요? 2000을 뜰었고요. 미보상 감수량 또 200도 뜰었어요. 결국은 뭐 1800을 뜰었다는 얘기죠. 그러면 1000에서 1800 빼면 마이너스 800. 자기부담 감수량은 0보다 작을 수 없다라고 했기 때문에 자기부담 감수량은 0. 그래서 과실손해보험금의 자기부담 감수량이 0이 된 겁니다. 자, 자기부담 감수량은 0보다 작을 수 없다라는 조건 기억합니다. 됐나요? 차가감수 보험금이 지급됐을 때 과실손해보험금의 자기부담 감수량은 0입니다. 그래서 2000 마이너스 0 마이너스 0 해서 3000원 했더니 600만 원이 나왔고 1과목에서 문제가 나오면 이런 식의 보험금 문제가 출제될 겁니다. 자, 다시 보험금 문제 한 번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가전 종합위험 상품입니다. 다른 조건 고려하지 않고 과정과 답을 쓰라고 되어 있고요. 한번 볼게요. 보상하는 재해가 없네요. 앞에는 보상하는 재해가 태풍이라고 있었기 때문에 평착에서 적착을 뺀 거 2000에다가 감수 가실 수 있죠. 인정된 착가 감소 가실수 2000 더해가지고 10,000kg 이 기준 수확량이 됐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보상하는 재해가 없기 때문에 어떻게 되나요? 평착에서 적착 18,000이지만 보상하는 재해로 2,000이 감소된 게 아니기 때문에 저가 후 착가량이 바로 기준 수확량이 되더라. 요거 이해되시나요? 그럼 기준 수확량은 8,000입니다. 기준 수확량의 자기부담 비율 곱하면 자기부담 감수량이기 때문에 자기부담 감수량은 800이 되겠네요. 맞죠? 착가감소 보험금은 있을까요? 없을까요? 재해가 없었기 때문에 착가감소 보험금 자체는 없습니다. 맞죠? 과실손해보험금 바로 가볼게요. 기준 수확량은 아까 구했죠. 8,000 구했고 누적 감수량이 총 누적 감수량이 2,000이라고 되어 있네요. 2,000에서 미보상 감수량 없습니다. 없어요. 됐고요. 자, 그 다음에 자기부담 감수량 800 구했죠. 착가감수량이 없었기 때문에 착가감소 보험금 지급되지 않았고 착가감소 보험금 지급되지 않았기 때문에 자기부담 감수량 자체를 처음에 빼지 않았어요. 그럼 언제 뺀다고요? 과실손해보험금 산정할 때 뺀다고요. 그래서 800 빼고 가입금액 3,000원 했더니 360만원. 재해가 없었을 때는 이렇게 됩니다. 그러면 재해가 있었을 때 한번 또 다른 경우 볼게요. 저가 착가량이 9,500입니다. 평착이 10,000입니다. 착가 감소량이 얼마일까요? 500밖에 안 되네요. 500입니다. 하지만 보상하는 재해가 강풍이라고 주어졌기 때문에 평착에서 적착 뺀 거 500. 착가 감소 인정된 착가 감소가 사실 500이기 때문에 우리 기준 수확량이 어떻게 됩니까? 9,500 플러스 500에서 10,000kg이 됩니다. 그래서 자기부담 감수량은 10,000 곱하기 0.1 되니까 1,000kg 나왔네요. 자, 착가 감소 보험금 구해봅니다. 착가 감소량이 500, 미보상 감수량 100 줬네요. 자기부담 감수량 1,000 뺍니다. 그러면 어떻게 나와요? 500 빼기 100 마이너스 1,000이기 때문에 마이너스 600이 나와요. 거기에다 곱하기 3,000원 곱하기 0.5 하면 얼마 나와요? 이게 실은 이거 한 단계 더 적어주면 좋긴 해요. 마이너스 90000 마이너스 90만원이므로 0원 이렇게 적어주는 게 좋겠네요. 맞나요? 착가감소 보험금 지급되지 않았어요. 과실손해보험금 갑니다. 누적 감수량이 2,000 있네요. 미보상 감수량 없다고 했기 때문에 0. 자, 앞에 우리가 자기부담 감수량을 1,000을 다 떨어야 되는데 떨지 못해서 착가감소 보험금이 지급되지 않았어요. 과실손해보험금 계산할 때 잔여 자기부담 감수량 떨어져야 된다고 했죠. 네, 잔여 자기부담 감수량은 전체 자기부담 감수량이 1,000입니다. 1,000에서 적어도 착가 감수량 500 감소된 것만큼 떨어져야 됩니다. 하지만 보험회사에서 인정하지 않는 감소량 이거 미보상 감수량이 되겠죠. 요것만큼 뺀다라는 개념이다. 보험회사에 순수해서 인정하는 것만 뺄게. 그럼 400 뺀다는 얘기죠. 1,000에서 400 뺐더니 600이 남아요. 요 600이 과실손해보험금의 자기부담 감수량이 됩니다. 나머지 요것만큼 떨어져 해가지고 3,000 했더니
1400 곱하기 3000인가요? 그러면 1400 곱하기 3000 했더니 맞나요? 2000 마이너스 600을 뺐어요. 600 1400이네요. 곱하기 3000 했더니 420만원이에요. 480만원이 아니고 420만원 이렇게 해서 봉금 계산된다는 거. 그러면 어떤 게 결론이 나오냐면 이 기준 수확량이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유추해 볼 수 있겠네요. 적과 전에 사고가 있었어요 라고 한다면 무조건 뭐가 기준 수확량이냐면 팽착이 기준 수확량이 됩니다. 요거 아시겠어요? 사고가 있었어요 하면 결국은 적과 착가량 플러스 감소량을 가지고 감소량을 가지고 우리가 기준 수확량을 산정하기 때문에 두 개 합치면 뭐가 나와요? 평년 착가량이 나와요. 앞에도 한번 볼까요? 이거는 달라지죠. 그럼 재해가 없었기 때문에 그렇고 재해가 있었어요 라고 한다면 종합이용 보장일 때만 그렇습니다. 평착에서 적착 빼면 2000인데 8000 더하기 2000 하면 뭐 결국 평착이 나오잖아요. 그래서 적과 전에 사고가 있었을 때 물론 종합으로 가입했을 때만 그렇다는 단서를 꼭 기억합니다. 그랬을 때는 기준 수확량은 1000kg 평착하고 같아지는구나 라고 이해하시면 좀 더 이해가 쉽고 나중에 문제를 풀 때 한 단계 줄이고 갈 수 있는 그런 이제 한 단계 줄이고 가면 계산하는데 시간이 좀 단축되잖아요. 근데 이제 제가 계속해서 종합으로 가입했을 때 그래요 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나중에 이 과목에 가면 우리가 특정이용 5종 한정일 때는 지금 우리가 종합으로 이 과목에서는 팽착에서 적착 뺀 게 착가 감소량이에요 이렇게만 나와요. 맞죠? 하지만 이 과목에 가면 종합에 관한 것만 나오지 않고 특정이용 5종 한정에 대한 것도 나와서 이 착가 감소량을 산정하는 게 달라집니다. 지금하고. 그래서 1과목하고 조금 달라지기 때문에 종합일 때만 그래요 하고 강조하는 거예요. 이 과목에서 강의를 나중에 자세히 듣고 보면 선생님 그때 왜 이런 말을 하셨지? 라고 이해가 되실 수 있을 겁니다. 다음 거 넘어갈게요. 마지막 정리하고 갈게요. 적과 종료, 적과전 종합형 가수상품입니다. 적과 종료 이전 재해 종합으로 드는 자조하로 드는 경우가 있고 특정위험 5종 한정보장에서 재 5가지로 드는 거 있습니다. 특정위험 5종 한정이라고 한다면 범동상해나 조수해, 기타 자연재해, 냉해 이런 것들은 보장되지 않는다는 거 기억해 두시고 적과 종료 이유는 강태호 집에 지진 화재가 났어요. 일가까지 번졌어요. 기억해 주십사 부탁드렸고 일소 피해 부부장이죠. 가을 동상해 부부장, 일소 피해 부부장은 내가 선택할 수 있더라. 안 할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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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 할래요. 둘 다 안 할래요, 둘 다 할래요. 이게 다 가능하다고 했습니다. 가을 동상해와 일소 피해는 꼭 정의를 잘 기억해 두세요라고 하고 올해 일소는 나왔습니다. 뭐 태양광에 노출되어 하고 가로넣기 나왔지만 아직 가을 동상에는 출제된 적이 없어요 라고 했기 때문에 가을 동상의 개념 잘 봐주십사 부탁드렸고요. 보험료 적과전 종합이용과 논작물 벼가 아직 보험료가 그대로 살아있기 때문에 보험료 산출하는 거 알아주세요 라고 했습니다. 보험가입금액 가지 손방 특이었어요. 자 지역별 보통약관 보험료 영업요율이죠. 다음에 부보장 및 한정보장이 있으면 할인율, 손해율에 따른 할증 할인율, 방제시설 할인율, 방제시설 할인율은 30%를 넘을 수 없더라 라고 말씀드렸고 나무 손해보장일 경우에는 방제시설이 없기 때문에 가지 손까지만 있어요 라고 말씀드렸기 때문에 방제시설 할인율이 있다고 하더라도 나무일 때는 적용하지 않는다는 거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준 수확량 개념 굉장히 중요하다고 했어요. 기준 착가수에다가 가중을 곱한 거. 기준 착가수는 보험금을 산정하기 위해서 우리 가수원별로 정한 기준이 되는 기준 가실수라 했고요. 결국 피해율을 산정하는 기준도 됩니다. 자, 기준 착가수는 적과 전에 사고가 없었어요. 결국 인정된 착가 감실수가 없어요 라는 얘기는 사고가 없었다는 얘기입니다. 그때는 적과 후 착가수가 됩니다. 사고가 있었어요. 인정된 착가 감실수가 있어요 라고 한다면 적과 후 착가수 플러스 착가 감소 가실수가 기준 착가수가 됩니다. 여기에다가 가입 가중 곱하면 기준 수확량이 되고 기준 수확량에 곱하기
자기 부담 비율을 곱하면 자기 부담 감수량이 되는 것까지 기억하셔야 됩니다. 보험금 산출입니다. 차가감소 보험금과 과실 손해보험금으로 나눠집니다. 저가전 사고로 인해서 차가 감소량이 자기 부담 감소량을 초과해야 되고 저가 종료 이후에 누적 감소량이 자기 부담 감소량을 초과해야 됩니다. 창미자가보 기억하셔야 되고 누미자가 기억합니다. 자, 차가감소 보험금. 자, 자기부담 감수량입니다. 차가감소 보험금 지급했을 때는 기준 수확량에서 자기부담 비율만큼 차감해주면 됩니다. 기준 수확량은 기준 차가수의 가입 가중이라고 방금 하고 왔고요. 자, 특정이원 과실손해보험금 지급할 때 차가감소 보험금에 지급이 됐다라고 한다면 자기부담 감수량 0이 된다고 말씀드렸고요. 차가감소 보험금이 지급되지 않았다라고 한다면 일종의 잔여 자기부담 감수량이 개념이어서 전체 자기부담 감수량에서 차가 감소량에서 저가 종료 이전의 미부상 감수량입니다. 이전의 미부상 결국은 감소된 양. 미부상 감수량을 차가 감수량에서 빼주는 이유는 보험회사에서 인정하지 않는 거기 때문에 그래요. 결국은 감소된 금만큼은 빼주고 내 부담 감수량, 잔여 자기 부담 감수량을 구하더라라는 겁니다. 차가감소 보험금이 지급됐다고 했을 때는 이게 마이너스가 나오기 때문에 자기 부담 감수량은 0보다 작을 수 없다라는 조건 하에서 0이 된 거예요. 그래서 왜 차가감소 보험금이 지급됐을 때는 과실손해보험금의 자기 부담 감수는 0일까? 라는 거는 그런 원리에 의해서 나온다는 거. 자, 차가감소 보험금 지급했어요. 과실손해보험금의 자기부담 감수량은 0입니다. 그래서 한 번 더 정리를 했고요. 여기까지 해서 적과전 종합위험의 예시 문제를 한번 대략적으로 다 풀어봤네요. 기본적인 서술형 단답형 문제, 그 다음에 보험료 산정하는 문제, 감액보험료 산정하는 거, 보험금 산정할 때 기준 수확량의 개념. 자, 기준 수확량의 개념을 잘 잡아야 자기부담 감수량의 개념을 잡을 수 있고 차가감소 보험금이 지급됐을 때 과실손해보험금의 자기부담 감수량, 지급되지 않았을 때, 특히 재해가 없었을 때, 지급되지 않아도 재해가 없었을 때, 있었을 때가 다르더라. 그거 정확하게 구분해서 자기부담, 특히 과실손해보험금에서 자기부담 감수량의 개념을 잘 잡고 가셔야만 이 적과전 종합위험의 전체적인 부분을 이해했다라고 하실 수 있고, 그리고 보험금의 지급 한도는 차가감소 보험금과 과실손해보험금 모두 합해서 어떻게 해요? 보험가입 금액 곱하기 1 마이너스 자기부담 비율을 초과할 수 없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거까지 정리하고 갑니다. 여기까지 했죠. 조금 큰 산인 적과전 종합위험은 넘었어요. 다음 시간엔 이어가지고 우리 종합위험 과수에서 가피자 공식으로 과수의 보험금을 산정하는 것에 대해서 배워볼 거예요.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그렇게 어렵지 않았죠? 일과목 해볼만 해요. 수고하셨습니다.